안녕하세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발을 좀 했더니 머리가 많이 짧습니다. 저는 한 5, 6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이발을 합니다. 그냥 전 미장원 가면은 오직 이렇게 커트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발을 한다고 하여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좀 유튜브를 녹화하는 거를 좀 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앉게 된 것은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와서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구속 1070일이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한 3년여 만에 오래간만에 친필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오셨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을 팔지 말라는 유튜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하고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분열하지 말고 모든 보수가 한꺼번에 뭉쳐라. 그래야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서신을 보내오셨군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뭐 서신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이러한 의견을 내실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신을 보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보수를 분열시키는 일에 적극 가담했던 일부 정치인들이나 유튜버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정치 쓰레기들이라고 그러겠죠. 여기서 공천 못 받으면 저기로 나가서 뭉쳐서 딴짓하고 자기네 개인 빠찌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정치 쓰레기들에게 한 방 먹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 이 보수의 이런 상황을 그냥 볼 것 같지 않다는 생각과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지 말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 유튜브를 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과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유튜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유튜브를 했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연은 2007년인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에서 그때 당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경선을 할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조금 도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동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 2대 때 거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거제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2006년도인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신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님께서 저희 아버님 빈소에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 조문을 오셔서 저희 며느리들이, 저희는 아들만 넷이니까 며느리들 중에 제가 시민운동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요청을 하시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덕에, 박근혜 대통령 힘으로 비례대표를 단 여성 의원들이 많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 여성들이 거의 다 이명박 후보 캠프로 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는 여성이 없다. 그러니 아줌마 운동을 하는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NGO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는 근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면서 찜찜했던 것은 그 김기춘 실장께서 이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역시 꽁무니를 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고, 또 하나는 아버님과의 같은 모임을 하시는 그 어른의 회원 멤버이신데 그분의 요청을 흔쾌히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여의도 어디에 있는데 그곳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 그곳이 바로 박근혜 후보 캠프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김 실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켜서 저는 그때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뵙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뵌 시간도 불과 선거 캠프가 바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5분 남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기춘 실장께서 이 시아버님을 나랑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잠깐 5분이라 그러니까 뭐 길려면 길고 짧으면 짧은 바쁜 캠프니까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뵙고 돌아왔는데 제 가슴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온 것 같은 막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저는 갑자기 갔다 그분을 뵙고 왔는데 이상한 저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자꾸 맴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애틋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연애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이 뭐지? 그랬는데 아마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가 뭐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제가 측은하게 볼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연민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왔으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저는 모든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계획이 서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근데 제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오면서 내가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좀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이 뭐 떴다방같이 임시로 조직도 만들어서 선거가 끝나면 그게 헤쳐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거기는 조직도 뭐 별로 없고, 다 돈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돈도 있으니까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지지율도 좋으니까 거기 다 가서 모였어요. 근데 여기는 조직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냥 박근혜 대통령 혼자 원맨쇼 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대중들을 상대로, 대의원들을 상대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연예인이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연예인들 한 20명 정도에게 전화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 좀 돕자고. 그러니까 전부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전원주 언니하고 선우용 언니가 박근혜 대통령을 평상시에도 좋아하고 계시고 그래서 돕겠다고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하고 같이 경선 지역이 그때 16군데인데 한 13군데를, 한 번은 또 전원주 언니랑 같이 가고 또 언니의 시간이 안 될 땐 또 용녀 언니랑 다니고 그래서 한 13군데를 제가 그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선거운동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그때 그냥 용녀 언니나 원주 언니하고 가서 선거 현장에서 도움 드리고는 두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냥 밥 먹고 오고, 그냥 또 도와드리고는 밥 먹고 오고,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저희를 찾는 거예요. 왜 애쓰시고 그냥 가셨냐. 그래도 우리는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한 거니까 그냥 우리는 둘이 밥 먹고 갈 거라 그러고, 도와드리고는 빠지고 도와드리고는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회를 한번 초대하겠다고 이제 그러셨지만 이런저런 이제 일로 이제 그 집에 초청은 받고는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유튜브 이 시간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그 뒤에 숨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냥 이 정도 줄기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받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10계명이다, 10계명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애국자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씨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거에 보면서 정말 애국자다. 왜냐? 그분은 선거운동하면서 악수를 해도 한 사람한테 모든 정성을 들여서 악수를 하셔요. 딴 사람들은 숫자 띄기로 악수는 여기다 하면서 다 시선은 그 다음 사람에 가 있었어요. 그건 욕심의 발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정성껏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내공을 가지신 분이다. 그 주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얘기들이 다 어떤 얘기냐면 자기들에게 이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 자기를 버텨내려면은 그 국회의원들을 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3선, 4선 국회의원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 좀 전해주세요 하고 저 할 정도로, 그래서 저 그런 거 못해요. 직접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만나면 어려워가지고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마음속에 품은 어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이유가 없죠. 이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내공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느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는 걸 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색하는 분입니다. 이 사색을 통해서 그분의 내공이 저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감옥에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신 분이 감옥에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함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장소나 환경에 크게 지배받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편지의 서신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색을 통해서 그 내공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옥중에 계셔도 저는 그 내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굉장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정직하신, 누가 말씀을 하면 요만한 쪽지도 다 적어가지고 누가 쪽지를 주면은 시간 나는 대로 그걸 틈틈이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은 쪽지를 다 비서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얼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그때 그거 얘기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묻기 때문에 비서들이 어느 한 메시지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그 비서들한테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청와대에 계셨던 비서관님들, 지인들 자리 부탁했다가 잘려 나온 사람들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만큼 이분은 비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형제들을 왜 청와대에 발 못 붙이게 하겠습니까? 발을 붙일 경우에 그 동생들, 친인척들 사이에 사람들이 에워싸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리를 뒀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굉장히 아끼는 분입니다. 정부 돈을. 웬만한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시계나 뭐 명절 선물이나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본인이 어떤 때는 체크한다는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퓰리즘을 위해서 마구마구 뿌리지 않는 분입니다. 이만큼 국민의 세금을 소중히 다루는 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을 직접 전해 듣기도 하고 제가 보고 느낀 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엄청 신중한 분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분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빈틈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심과 참을성이 초인간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도 그 옥중서신에 썼지만 여기 테러 당했을 때 그 침착함과 인내심을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 테러가 있은 후에 나는 내 인생은 덤이라고 오늘도 옥중서신에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한스럽게 보내드리면서 이분은 정말 인내심과 참을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 이분 늘 공부하시는 분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외국어를 몇 개국어를 구사하시는 대통령이 있었었나요?
없습니다. 늘 공부하고 책 읽는 분이죠. 학구적인 분이죠. 특히 엄청 단정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패션 감각, 화려하거나 디자인이 호화스럽지 않지만 이분의 패션은 딱 형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색상과 소재만 바꿀 뿐입니다. 이분의 패션 패턴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형태가 정해져 있는 그런 패션을 즐기셨습니다. 제가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입는 자켓을 보면서 이분은 굉장히 단정한 분이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 트랩을 올라갈 일이 많습니다. 전부 대통령이 트랩을 올라갈 때 그 뒷모습을 카메라가 잡습니다. 여성이 그 힙이 카메라에 잡힌다는 거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이 된 후에 자켓을 하프코트로 해서 힙이 보이지 않는 그런 패션을 계속 유지하셨어요. 이런 건 보통 사람은 느끼시지 못했겠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참 이분은 패션 감각도 있으면서 단정한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단점이 없으신 분은 아니죠. 단점이 있으십니다. 왜냐? 이분이 성장기부터 일반적이진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고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고의로 그러는 거를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 환경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몸에 박혀진, 저는 이걸 뭐 공주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 사생활을 노출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어색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 출장을 갈 때도 절대 어디 외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반드시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비판을 하시는 분도 덜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이지 못한 생활 패턴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를 옆에 너무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서, 최순실이라는 여자에게 맡겨서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죠. 그것을 못 본 것도 책임이고 알고 또 옆에 뒀더라도 책임이고, 어쨌든 이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 감옥 가겠다, 벌 받겠다 했으면은 감옥에 이렇게 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계속 본인 스스로 생각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과 계략에 그냥 하염없이 무너지고 만 것은 굉장히 저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못 보셨든 어쨌든 이거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것은 큰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이 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과했다고도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몰랐건 알았건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과하신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일부러 만들으셨습니까? 7시간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겠다는 전술 전략에 의해서 아무 맥 없이 무너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물러나셨습니다. 사과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조국이 그냥 엄청난 비리와 범죄를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를 계속 장관에 보냈고 아직도 그런 거에서 사과하지 않고 있고, 요번에 코로나19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불허하려는 그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그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인 입국 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저렇게 감옥에 가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죄를 받을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행히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옥중서신이 발표됨으로써 이번 4.15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눈여겨서 관찰해 왔었고 옆에서 직접 본 것도 있었고 측근에게 들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단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려던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파리 쓰레기 정치인 내지는 쓰레기였다는 것을 크게 반성하리라고 믿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동그라미에 구독 신청하시고 이쪽에 다시 보기 영상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